네, 안녕하십니까. 물류 관련 법규 중에 물류정책 기본법, 이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정책 기본법에서는요, 먼저 목적이나 용어적인 파트 있죠.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적, 테마 등 용어적인 부분들, 이 부분도 항상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체킹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요. 첫 번째, 물류정책 기본법의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적에 관한 내용은 그 조문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물어보는 형태 문제이지요. 물어보는 문제 출제 방향은 보통 객관식 지문으로서 문제적 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나열식으로 하여 가지고 일종의 괄호 넣기 있죠. 그래서 다음 중 그 괄호에 올바르게 들어간 것은 하고 물어보든가 뭐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문제 출제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보통 목적상의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물류체계 효율화 나와 있죠. 그래서 물류체계를 효율화시킨다. 자, 효율화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일반적인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나와 있죠. 그래서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자, 강화를 시킬 것이고 또 한 가지,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하여 이런 말 나오죠. 물류의 선진화 또는 국제화입니다. 그래서 물류의 선진화 또는 국제화를 위하여 우리 국내외 물류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 나오죠. 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고 나옵니다. 자, 이걸 목적으로 하여 가지고 국내외입니다. 국내외 일반적인 물류 정책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획에 관련된 문제, 그죠? 물류 정책 내지는 계획, 그리고 그 지원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규정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규정을 하여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규정한다는 이야기죠. 지원의 사항을 규정한다.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경제 발전입니다. 자, 여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 세세한 내용들은 물류 정책에 관련된 문제, 계획에 관련된 문제, 또 우리 지원에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물류 정책, 계획, 지원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고, 자, 그걸 정하는 이유 자체는 물류체계의 효율화입니다. 이렇게 가로넣기 대비하셔야 돼요. 효율화. 또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물류의 선진화 또는 국제화입니다. 자, 물류 선진화 국제화, 자, 이걸 위하여 이런 것을 규정한다는 이야기죠. 그걸 규정한다. 자, 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류정책 기본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용어정에 관한 테마를 들어갑니다. 자, 용어정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죠. 우리 지난 17년 시험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물류라든가 또는 우리 물류 사업이라든가 이 두 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류 개념입니다. 자, 물류, 또 물류 사업, 또 물류 체계, 물류 단지 전부 다 하나씩 정확하게 정돈을 좀 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자, 먼저 물류라고 나와 있죠. 자, 물류는 일반적으로 재화라는 말 나옵니다.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있죠. 공급자가 있고, 자, 공급자가 있으면 소비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소비자 있습니다. 공급자로부터 일종의 이제 조달 생산됐다 나와 있죠. 조달 생산된 재화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급자로부터 조달 내지는 생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화 자체를 우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서 폐기돼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재화 부분을 전달했다가 이제
폐기돼가는 과정이겠죠. 재화가 용언할 수 없기 때문에요. 폐기. 자, 폐기하기는 회수가 돼야 되겠죠. 회수. 자,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류를 하는 것은 이런 과정 중에서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운송, 보관, 하역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물류는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된 재화를 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해소하여 폐기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자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물류를 하는 것은 운송, 보관, 하역입니다. 가장 키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운송하고 또 자, 여러분들 보관, 자 그리고 하역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요. 일반적 물류라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운송, 자, 보관, 하역, 자, 운송하고 보관하고 또 그리고 이제 하역입니다. 자, 거기에다 플러스 자, 우리 부가되는 가치에 관련된 문제죠. 부가돼서 가치를 창출해 가는 것입니다. 자, 부가돼서 가치를 창출해 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그것을 가공하거나 자, 볼까요? 가공. 자, 또는 조립. 가공, 조립. 자, 또는 분류. 그죠? 또는 수리. 자, 분류나 수리. 자, 그리고 또 포장이나 포장. 자, 그리고 상표 부착입니다. 상표 부착. 자, 그리고 또 판매. 자, 그리고 정보통신입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물류 개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정보통신 등. 자, 이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 물류라는 것은 이런 과정. 자,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된 이 재화 부분입니다. 재화 부분을 자, 소비자이죠. 공급자에서 소비자 넘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 이 과정 중에 나오는 운송, 보관, 하역 등. 또 소비자부터 해소해서 폐기돼가는 과정. 이 재화를 폐기시키는 과정에서도 일종의 운송, 보관, 하역 등입니다. 자, 그 기타 등의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들 중에 보시면 가공, 조립, 또 분류나 수리, 그리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포장, 상표 부착, 판매, 그리고 정보통신 등입니다. 이게 전부 다 물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물류는 키포인트가 바로 운송, 보관, 하역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에 한번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가공, 조립, 분류, 수리, 그리고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나오죠. 이 부분에는 체계, 이 체계란 건 나온가요? 가공, 조립, 체계 이렇게 나오면 이거 틀린 질문이 될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 21회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이죠. 자, 21회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공, 조립 이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해당되지 않는 것하고 물어봤죠. 체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 개념에는 자, 이것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물류 사업입니다. 자, 물류 사업은 네 가지 사업을 의미하지요. 좀 더 세세한 부분은 이제 우리 시행령부에 나와 있는데 자, 물류 사업은 자 보시면 화물 운송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업이 있고 자, 또 뭐 나오죠? 물류시설 운영업입니다. 그래서 물류시설 운영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물류 서비스업이죠. 물류 서비스업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기본 핵심이 될 것이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되는 게 여러분 뭐 있죠? 종합 물류 서비스업입니다. 종합 물류 서비스업은 이 세 가지 전부 다 복합된 걸 말하죠. 우리 종합적인 복합적 이런 것을 종합 물류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물류 사업은 자, 얘기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화물 운송업 종류 그리고 물류 시설 운영업 물류 시설은 대표적인 창고나 터미널 이게 대표적인 게 되겠죠. 또 물류 서비스업은 굉장히 많죠. 이 세 가지를 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말하는데 물류 사업의 기본 개념적 특징 하나 보신다면 자, 이런 사업들에 관련돼 가지고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유상이죠. 그리고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자, 화주 여러분들 화물 주인 그래서 화주의 수요입니다. 수요 거기에 따라서 유상이죠. 여러분 유상이냐 무상은
자, 대가성이 가지는 문제죠. 대가성이 있다면 유상, 대가성이 없으면 무상이죠. 물류사업은 유상입니다.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물류활동에 관련된 게 화물 운송업, 자, 그리고 물류시설 운영업, 그리고 물류서비스업, 그리고 종합물류서비스업입니다. 좀 더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 시행령으로 보충할 거니까 잠깐 다음에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 네 번째는 여러분 물류체계가 나옵니다. 자, 물류체계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해서 자, 시설, 자, 그리고 장비 나오죠. 장비, 자, 그리고 조직,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인력이죠. 인력. 자, 그래서 우리 시설, 장비, 정보, 조직 및 인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체계라는 것을 뭐라고 보죠?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서로 연계시켜 놓은 그런 집합체를 물류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물류체계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물류시설입니다. 물류시설 나오죠. 자, 물류시설은 자, 대표 나온 게 바로 뭐죠?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물류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물류시설 내용은 여러분 거기 우리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시설로서 자, 대표적인 물류시설은 여러분 뭐 창고나 내지는 터미널 등에 관련된 문제 또 정보화를 위한 시설 등이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거기는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할 것은 여러분 물류 공동화하고 자, 그리고 자, 물류 표준화입니다. 이 두 개를 보시면 되겠고 자, 의미 자체는 간단하죠. 공동화라는 것은 서로 공동 이용을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에 필요한 이런 시설, 장비, 정보, 조직, 인력 등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물류 공동화입니다. 핵심은 공동 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류 표준화입니다. 자, 우리 표준이라는 것은 일반점들 우리 한국 산업 표준 자, 물류활동에서 표준점을 정해놓은 것인데 자, 표준화라는 것은 역시 물류 표준으로 통일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 통일하고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물류 표준화라는 것은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원만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물류 표준으로 통일 그리고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게 보통 물류 표준화입니다. 자, 물류 표준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산업 표준 우리 KS라고 들어봤죠? KS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그 표준으로 통일 단순화시킨 것을 물류 표준화다.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 우리 포장이나 시설할 때 치수나 구조 있죠? 그걸 전부 다 표준화시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대신 이제 이 부분 여러분 하나 조심할 것은 지문상 이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에 관련돼 가지고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물류 표준으로 통일 단순화시키는 것을 물류 공동화라고 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이거 물류 공동화가 아니고 그래서 물류 표준화다. 그래서 통일 단순화, 물류 표준 이게 나오면 물류 표준화이지 물류 공동화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물류 단위 물류 정보망 나오죠? 자,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단위 물류 정보망 해가지고 나온 것은 자, 기능별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 기업 및 거래처를 연결하는 물류 정보 체계라 나와 있죠? 자, 그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이나 물류 기업, 거래처를 연결하는 물류 정보 체계. 자,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것은 일종의 이제 우리 단위 물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 하나만 봐두세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이건 나오면 거의 딱 정해진 게 자, 단위 물류 정보망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행정기관 그리고 물류 기업 나오죠. 이걸 상호 간에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 정보 체계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보망이기 때문에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든 또 우리 기업 등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나 기업 등 연결시켜 주는 물류 정보 체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여러분 딱 두 가지 보시면 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기관이나 기업 등 연결시키는 물류 정보 체계란 말 나오죠. 자, 물류 정보 체계를 물류 체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또 틀린 점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물류 체계가 아니고 단위 물류 정보망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놈하고 이놈을 비교 잘 해놓으시면 되겠고, 또 우리 물류 공동화하고 물류 표준화 있죠? 이 두 개를 공동화하시면 되겠고, 사실 공동화나 표준화는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공동 이용라면 공동화, 표준으로 통일시킨다, 단순화시킨다 하면 표준화. 자, 물류 체계하고 단위 물류 정보망입니다. 이 정보망이라는 표현에서 여러분 정보체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보체계. 자, 물류 체계는 일반적으로 연계된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 장비, 정보, 조직 및 인력이죠. 자, 그것을 연계시키는 집합체를 물류 체계. 그리고 단위 물류 정보망이기 때문에 여기는 물류 정보 체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개념은 이렇게 보시고, 가장 또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거의 잘 안 빠지고 출제되는 것이 물류 사업들입니다. 자, 물류 사업의 구체적인 것을 정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말씀했지만 물류 사업은 네 가지 사업이 있다고 했죠. 이제 시행령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 사업에 관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교재 순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우리 물류 사업이다. 자, 물류 사업에 가지고 네 가지 게 들어가는데,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우리 화물 운송업이 보이죠? 화물 운송업입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 시설 운영업이 있죠? 물류 시설 운영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물류 서비스업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종합 물류 서비스업입니다. 뭐 종합은 간단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여러분 세 가지 화물 운송업, 물류 시설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이 들어갑니다. 화물 운송업이 나오죠. 운송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플러스 한 가지가 있거든요. 자, 육상, 해상, 항공에다가 파이프라인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점들 화물 운송업에는 보면 육상 화물 운송업이 있고, 자, 그리고 해상이 있죠. 해상 화물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그리고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나옵니다. 자, 파이프라인 운송업입니다. 일단 틀을 이해해 놓으시고, 자, 여러분들 육상 같으면 이제 이런 것은 여러분 육상 운송하는 것은 뭐일까요, 여러분들? 화물, 자동차나 철도 등이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해상은 여러분들 뭐 선박이니까, 그래서 우리 외항 전기 화물 운송업이 있고, 또 외항부 전기, 그리고 외항 내항이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항공은 전기항공, 또 부전기, 그리고 상업서류 송달업이 나옵니다. 자, 이거 뭐냐면들 하나 볼거, 항공 운송업에 들어간 거 방금 뭐 하셨죠? 상업서류 송달업입니다. 자, 상업서류 송달업은 일반점들 항공화물 운송업, 다시 말하면 우리 화물 운송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하나 봐두시면 돼요. 상업서류. 그리고 또 파이프라인 운송업입니다. 아마 화물 운송업에서는 여러분 운송 관련되니까 화물 자동차든 철도든 이거 전부 다 운송 관련된 거 아시겠죠? 항공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해상이기 때문에 외항이든 내항이든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그것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화물 운송업에서는 저는 포인트 잡을 것이 상업서류 송달업을 하나 포인트 잡아두시고, 자, 포인트를 잡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상업서류 송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항공화물 운송업에 나올 것이고, 항공화물 운송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화물 운송업입니다.
알겠죠?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설 송달업을 화물 취급업이다. 자, 화물 취급업은 여러분들 물류 서비스업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서류 송달업은 화물 취급업이 아니고 화물 운송업, 그중에 항공화물 운송업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물었던 것이 19회 기출이기도 합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파이프라인 운송업입니다. 자, 파이프라인 운송업도 자, 파이프라인만 물어본다는 이야기죠. 운송업 하면 바로 보이니까. 파이프라인 나오면 자,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화물 운송업이지요. 다시 말해서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자, 물류 서비스업이다. 자, 파이프라인은 물류 서비스업이다. 자, 그러면 또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건 우리 18회 때 기출된 내용이기도 하죠.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받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물류 시설 운영업이 나옵니다. 자, 물류 시설 운영업은 여러분, 자, 포인트가 일반점들 창고하고 그리고 터미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 시설 운영업이 나오면 대표점들 창고 그리고 터미널 최대한 줄여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고업이 있죠. 창고 영업. 자, 그리고 물류터미널 운영업이 나옵니다. 물류터미널 운영업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하나 또 기억할 거. 일반적으로 집배송입니다. 자, 보통 우리 집배송 단지입니다. 또는 공동 집배송센터 운영업 다 같은 말이에요. 집배송 단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집배송 단지라고 하는 것은 시설 운영업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류시설 운영업, 그중에 터미널 운영업에 들어갑니다. 집배송 단지는 시설 운영업이지 운송업은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물류 서비스업입니다. 자, 물류 서비스업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물류 서비스업을 보면 화물 취급업이 있고 화물 취급업.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우리 화물 주선업, 취급업, 주선업입니다. 취급과 주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또 물류 장비 임대업이 나옵니다. 일단 유형을 한번 쭉 봅니다. 임대업. 그만큼 잘 출제된 파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고 하는 것이에요. 물류 장비 임대업. 자, 그리고 아울러서 물류 정보 처리업이 나오죠. 자, 물류 정보 처리업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물류 컨설팅업도 나옵니다. 자, 물류 컨설팅업입니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고. 자, 또 일반적인 해운 부대 사업이 보이죠? 해운 부대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일반적 항만 운송 관련업이 보입니다. 항만 운송 관련업입니다. 자, 그리고 항만 운송 사업이 보이죠? 항만 운송 사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류 서비스업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자, 물론 여러분들 다 암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잡아드린 겁니다. 화물 취급 주선, 물류 장비 임대업, 정보 처리업 컨설팅업, 그리고 해운 부대 사업이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항만 운송 관련업이 있고요. 항만 운송 사업이 있네요. 자, 이게 이제 물류 서비스업이고요. 자, 종합 물류 서비스업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 이상 종합적 복합적인 거니까 이건 뭐 크게 신경 쓰지 아니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여기서 항만 운송 사업이 하나 보이죠? 항만 운송 사업입니다. 항만 운송 사업은 화물 운송업이다 하면 맞을까요? 틀리다는 이야기죠. 일반점들 항만 운송 사업은 화물 운송업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물 운송업이라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만 운송 사업은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뭔가 출제된 포인트만 자꾸 잡아서 보시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점들 우리 선박관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선박관리업은 우리 해운 부대 사업을 보게 되면 선박관리업이 들어갑니다. 선박관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점들 해운 부대 사업에 들어갑니다. 자, 선박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선박관리업이 뭐 항만 운송사업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화물 운송업에 들어간다든가 물류시설 운영업에 들어간다든가 다 틀려요. 여기는 선박관리업은 해운 부대 사업의 중요 내용입니다. 알겠죠? 포함이 된다는 것도 하나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항만 운송 사업을 보게 되면 우리 검수 사업도 있죠. 그래서 중에 검수, 감정, 검량 사업이 들고 항만 하역 사업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검수 그리고 아울러서 검량 또는 감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검량, 양을 검량하는 사업도 우리 항만 운송 사업에 들어갑니다. 검량 또는 검수 또는 감정 사업입니다. 알겠죠? 이게 전부 다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항만 하역도 들어가요. 항만 하역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항만 운송 사업은 화물 운송이 아니고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정리할 것 중에 물류시설 운영업이 있죠. 물류시설 운영업은 창고나 터미널인데 자, 물류시설 운영업에 운영하는 것이 물류 서비스업이다 하면 될까요? 이것도 한번 조심하실 거. 자, 물류시설의 운영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자, 물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여기도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자, 이런 지문도 틀린 지문이죠. 그죠? 우리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서비스업이 아니고 바로 뭐죠? 시설 운영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시설 운영업에 들어갑니다. 운영업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일반점은 이게 그냥 정리할 기본적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류 사업은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거의 뭐 매번 나올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들만 쭉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세세한 것도 전부 다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 특징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건 물류 사업의 종류 4가지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물류 사업은 자 보시면 화물 운송업, 시설 운영업, 그 서비스업, 종합 서비스업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4가지가 물류 사업이다. 하나 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화물 운송업은 운송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육상 화물 운송업, 또 해상, 항공,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들어갑니다. 자, 그중에 상업서류 송달업이 나오죠. 상업서류 송달업은 항공 운송, 다시 말하면 화물 운송업에 들어갑니다. 상업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화물 취급업이다 라고 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화물 취급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 정돈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파이프라인은 운송입니다. 물류 서비스업은 틀리다는 것. 또 항만 운송 사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알겠죠? 우리 항만 운송 사업입니다. 운송자가 나오니까 이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좀 잘 나오겠죠? 항만 운송 사업은 보시면 여기는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운송업이 아니고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항만 운송 사업 이것도 여러분 정돈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물류 서비스업입니다. 자, 시설 운영업이 나오면 자, 대표적 창고 터미널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집배송 나오죠? 집배송 단지 나오면 시설 운영업입니다. 그래서 물류 시설을 운영하는 게 서비스하면 틀려요. 물류 시설 운영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는 다 서비스업이죠. 다 서비스업인데 화물 취급 주선, 장비 임대, 또 정보 처리나 컨설팅, 또 해운 부대 사업, 항만 운송 관련, 그리고 항만 운송 사업입니다. 그중에 이제 선박 관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선박 관리업,
선박관리업을 뭐 시설로 간다든가 그러면 틀리겠죠. 시설 쪽이 아니고 해운 부대 사업. 해운 부대 사업은 여러분 물류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물류 서비스업은 취급 주선, 또 정보 처리 컨설팅, 해운, 그리고 항만이죠. 항만 운송 관련 업이 있고 아울러서 항만 운송 사업이 있습니다. 항만 운송 사업은 여러분 항만 하역하거나 그리고 검수 검량 감정 사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항만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 그리고 해운 부대 사업에는 여러분들 선박 관련이 있고 항만 운송 관련도 관련된 것은 일종의 여러분들 우리 선박 급유라든가 컨테이너 수리 이런 거 들어가죠. 어쨌든 이런 게 항만 운송 관련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물류 사업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자,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있죠. 자, 그런 걸 중심으로 잘 정돈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이렇게 쭉쭉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만 정리를 딱 해주시면 된다. 파이프라인도 보시고 파이프라인은 운송업에 들어갑니다. 자, 물류 사업은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자 물류가 나옵니다. 자, 제 3자 물류 개념도 하나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용어정의상에서. 자, 제 3자 물류입니다. 자, 3자 물류란 이 개념 자체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3자라고 하는 것은 자, 화주가 특수관계 있지 아니하는 기업이죠. 그런 기업에 우리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주가 자, 보시면 우리 물류 기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물류 기업인데 자, 그 기업에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 자, 위탁의 문제는 자, 물류활동을 위탁하는데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인데요. 자, 위탁하는 것 자체가 무슨 3자 물류냐는 것인데 이때 이 물류기업의 특징이 화주하고 특수관계 있다 있지 아니하다 있지 아니합니다. 3자가 되려면 특수관계 있으면 아니 되겠죠. 특수관계 있지 아니하는 물류기업입니다. 여기에 위탁하면 3자 물류입니다. 쉽게 해서 화주가 자신과 관련된 사람은 자가 물류가 되겠죠. 자기 거니까. 근데 이렇게 3자 물류가 되면 특수관계 있지 아니하는 물류기업이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오겠죠. 3자 물류는 화주가 특수관계 있는 물류기업이다. 특수관계 있는 물류기업이다. 그럼 틀린 점이 되는 것이에요. 일반점들 이 물류기업은 특수관계 있지 아니해야 됩니다. 특수관계 있는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점이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3자 물류는 이게 포인트니까. 특수관계 있지 아니하는 물류기업이죠. 자, 거기에 이제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또 한 가지 정리할게. 자, 국제물류 주선업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국제물류 주선업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17년 즉 21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용어정의 파트 한 두 문제 이상은 출제되는 말씀을 드렸죠. 역시 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국제물류 주선업은 보시면 일단 타인 수요입니다. 타인 수요 플러스 자기 명의 자기 계산이지요. 그래서 자기 명의 그리고 자기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타인 거죠. 타인의 일정한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것이죠. 타인의 시설 등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국제 물류 주선업이잖아요. 주선업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특징은 타인 수요고요. 그리고 자기 명의 자기 계산입니다. 그래서 타인 시설 등을 이용해서 자, 물류를 주선해가는 사업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기 명의이기 때문에 타인 명의다. 타인 수요고 타인 명의 타인 계산으로 한다면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 21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명의 계산이지 타인 명의 계산이 아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설 등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제물류 주선업입니다. 자, 물류가 지사했죠? 자기 취득안전을 말할 것이고 물류 보안이 있고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물류정책 기본법의 일반 용어적인 테마를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입니다.